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들, 이게 최근 한국 경제의 맥박을 좀 제대로 짚어볼 수 있는 그런 뉴스 모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미국의 관세 예고라는 뭐랄까 먹구름 같은 거 하고요. 또 AI, 반도체, 이쪽 기술 혁신의 어떤 밝은 빛, 이렇게 막 교차하는 시점인데요. 이 소식들이 여러분께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명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현재 경제 상황이 진짜 뭐랄까 줄타기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 한쪽에서는 그 미국의 25% 상호관세, 이게 강력한 압박으로 예고가 됐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또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기업들 소식이 나오는데 명암이 좀 엇갈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상반된 흐름 속에서 핵심 동향하고 그 파급 효과,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가장 먼저 신경이 쓰이는 건 그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 통보입니다. 이게 8월 1일부터 전품목이라고 하니까. 전품목이죠. 네. 사실상 거의 무관세 혜택을 받던 우리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큰 충격일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당장 그 수출 기업들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한 10%에서 15%포인트 이 정도 수준의 이익 감소는 좀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정부가 뭐 비관세 장벽 완화 카드 이걸로 협상을 시도하겠다 이렇게는 나오는데 글쎄요.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치료성 문제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생산 기지를 다른 나라로 좀 옮기거나 아니면 환율 변동 위험 줄이는 그 해칭 전략 이런 게 필요할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아예 미국 현지에 생산 시설을 짓는 그런 현지화 전략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어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게 그 미국 내 특정 그룹들 있잖아요. 네. 이들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안 이것도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런 우회적인 전략도 있군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국내 대표 기술 기업들 소식도 눈에 띄는데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낮게 나왔다는 어닝 쇼크 이게 있었어요. HBM 그 고대역폭 메모리 재고 관련해서 충당금을 그것도 1조 원 규모나 반영했다고요. 네, 그 영향이 컸던 거죠. 일종의 예상 손실을 미리 반영한 건데 사실 실적 수치만 보면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반영했다는 점이나 하반기에 또 폴더블 폰 같은 신제품 출시 기대감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바닥 짚고 올라갈 거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저점 통과 신호로 볼 수도 있다. 그렇죠. 다만 그 미국의 중국량 AI 반도체 수출 규제 이건 여전히 좀 변수입니다.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반면에 LG전자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네, LG전자 소식은 좋던데요. 네, 엔비디아 AI 서버형 냉각 장치, 그 CDU라고 하죠. 쿨런트 디스트리뷰션 유닛. 이걸 공급하는 걸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 중에서 상당 부분이 열시키는 데 쓰이거든요. 냉각이 중요하군요. 네. 근데 LG가 이 시장에서 기술력을 발판 삼아서 뭐 단순 부품 공급사를 넘어서 아예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는 그런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하드웨어 구동 모델, 이걸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하드웨어 구독이라 네, 신선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악재랑 호재가 막 섞여 있는데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는 오히려 1.8%나 급등했어요. 특히 은행, 조선, 증권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국내 시장 참여자들은 당장의 그 관세 리스크, 이것보다는 오히려 배당 확대 기대감이나 한미 산업협력 강화 같은 좀 긍정적인 면에 더 주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 낮은 종목들 매력이 부각된 측면도 있고요.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 같은 건가요? 네, 뭐 그런 맥락도 있겠죠. 근데 국내 시장이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동안에 글로벌 자금은 또 다른 곳으로 향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상반기 홍콩 IPO 시장이 13억 달러를 유치하면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이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홍콩이 1위요? 네, 아무래도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중국 기업들이 홍콩을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는 흐름이 강화된 걸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거시적인 자금 흐름 외에 좀 더 우리 생활에 가까운 변화도 있었죠. 개인들 금융 환경에 영향을 주는 소식이요. 네, 맞아요. 그 금융위가 개인 회생 절차를 성실하게 마친 경우에 관련 기록 보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확 줄였습니다.
이건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 재기하시는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꽤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5년에서 1년이면 정말 큰 변화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그 8월 1일 관세 폭탄이라는 긴장감 속에서도 AI와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경쟁, 그리고 기회들, 또 여기에 아주 복잡하게 반응하는 국내외 자본시장의 역동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기업과 정부의 대응 하나하나가 앞으로 경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관세 문제 같은 지정학적 위협이 기업들의 그 공급망이나 비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 면밀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동시에 AI 같은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새로운 기회, 또 그에 따른 위험 요인, 이걸 좀 균형 있게 파악하는 시각이 필요하겠죠. 오늘 다룬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거시적인 변화의 물결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사업이나 투자 결정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이걸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막 서두른다면 이게 과연 국내 일자리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겠죠.